김혜경 아주머니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씨와 함께 세트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이 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도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검찰로 넘겨진 이유 잠시 후 설명해드립니다. 임종석과 고민정 등 문재인과 청와대에서 함께했던 문재인 패거리들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아주머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난리 난리를 피워대고 있습니다. 정경심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들의 얘기를 드러나 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은 미운 7살의 투정같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7개월 아기만큼의 지능은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정청래 발언 잠시 후 상세히 전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중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적 배우자 김혜경이 드디어 최측근 배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혜경 측은 그간 줄곧 배 씨의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박박 우겨댔지만 경찰은 이들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판단은 3살 배기 꼬맹이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리하여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31일 김혜경과 배 씨를 추석 선물 세트처럼 한데 묶어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입니다. 구속까지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여전히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두 아줌마들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2천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실행은 측근인 배 씨가 주도했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일부 이익은 김혜경에게 돌아갔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혜경 아줌씨 측은 배 씨가 사비로 소고기와 초밥 등을 구매해 가져다 준 것으로 인식했다며 음식값도 지급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배 씨 역시 관련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 2월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적인 선을 넘는 일을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치 누가 대본을 써준 듯, 마치 누구의 협박이라도 받은 듯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며 자신의 법적 부인 김혜경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혜경과 배 씨 그리고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간 관계의 특수성을 주목했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이 옛날 옛적 변호사로 일했던 그 머나먼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임 내내 이재명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최측근입니다. 여기에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행위 자체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김혜경을 위한 일이었고 사적 사용에 따른 이익을 본 인물 역시 김혜경이라는 점에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 즉 집구석에서 편히 자빠져 앉아 음식을 받아 처먹기만 한 김혜경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경찰은 특히 김혜경과 사소한 일조차도 사모님 하며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항상 묻고 상의하고 조율했던 배 씨가 이재명 부부에게 해가 될지도 모를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경찰이 아닌 일반 국민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결론들입니다. 제가 결코 경찰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배 씨가 미친 것도 아닐 텐데 일개 작은 기업의 법인카드도 아닌 경기도 법인카드를 제멋대로 써댔겠습니까?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두 아줌마들의 범행 공모 정황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서 경찰이 해내지 못한 구속에 성공할지 사상 최초로 깜빵에 갇힌 당대표 부인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어느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들은 담당 검사를 열렬히 응원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경 법정 남편이 수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김혜경을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호들갑을 떨어댔는데요. 김혜경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또 이전과 같은 주장을 하며 김혜경을 적극 감싸고 나섰습니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우리 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 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요식행위였냐고 했습니다. 박성준은 그러면서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따라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박성준은 또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들이 그렇게도 열렬히 사랑했던 경찰을 갑자기 맹비난했습니다. 상대편 잡아들이면 칭찬하고 니네 편 잡아들이면 욕하는 니네는 그래서 민주당인 겁니다. 검찰에 송치한 것이 납득할 수가 없는 박성준은 네가 담당 경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수사해보니 이 사람을 구속부터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좌파 니들이 장악한 판사가 기각을 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라고 했는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게 아니라 증거를 철저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 대변인 하나는 참 기똥차게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 잠시 박성준에 대해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박성준 이 사람은 추미애 아들의 군특혜 의혹이 일었을 당시 추미애 당시 장관의 아들이 안중근의 정신을 이어받았다며 추미애에게 아부를 떨어제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후손들이 박성준 발언에 분노하면서 당시 이낙연 대표의 사과까지 요구한 일이 있었고 또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의 GSGG 욕설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닌 작자가 바로 박성준입니다. 앞으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대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궤변으로 무논리 브리핑을 하고 나설지 기대가 정말 큽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한 달짜리 법무부 장관이었죠. 조국의 부인 정경심 아주머니가 디스크가 파열돼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각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해달라고 임종석이가 재촉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을 유별나게 애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임종석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정경심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로 불허한 것을 두고 무슨 시혜를 바라느냐. 법무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내려줄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했습니다. 종석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전 교수는 이미 2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적었습니다. 종석이는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검사 결과라면서 한 곳은 즉각적인 수술을 권고했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입원해 치료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복수의 종합병원이 혹시 정경심의 딸 조민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아니겠지요? 돌팔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반어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정경심은 현재 딸내미 의사 한번 만들려다가 온갖 스펙을 가짜로 꾸며댄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은 이번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이자 공범인 김경록 씨가 정경심과 함께 컴퓨터 본체를 번쩍 들고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얘네들이 이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이렇게 심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자승자박 아니겠습니까? 보석 허가는 재판부가 하지만 형 집행정지는 검찰이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민주당 것들이 요즘 검찰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얼마나 괴롭혀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경심 좀 풀어달라니 이보다 웃기는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고민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민정은 바로 이틀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갈수록 오만해지고 있다며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고민정은 한동훈 탄핵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탄핵까지 안 가도 스스로 무너질 듯하다며 한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스스로 자멸하는 건 고민정 본인이 전문이면서 이런 말을 하다니 웃겨 죽겠습니다. 한 장관 앞에만 서면 쭈구리가 되는 바람에 언제나 놀림거리가 되는 고민정 역시 정경심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고민정은 31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할이 많지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가 이뤄졌다며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의 소견이다.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인물과 도장 파서 표창장 조작이나 한 자범을 비교합니까? 고민정 너는? 41년생과 62년생, 20살 차이나 나는 두 사람의 건강 우려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고민정 너는? 그리고 정경심이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정치적 허물을 벗깁니까? 벗기긴. 정경심에게 정치적 허물을 씌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존엄의 의미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정경심이라는 인물이 정경심의 지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하니 고민정아? 그렇게 생각된다면 너나 정경심을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길 나 또한 고민정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고민정이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정경심은 현재 깜방 안에 갇혀있는 사건과 별개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 남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고민정이 엊그제 한동훈 탄핵 얘기를 하고 나섰다는 점 언급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정청래 또한 한 장관 탄핵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한 장관이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까 봐 애초에 싹을 싹둑 잘라내려는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청래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심보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정청래는 지난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법사위에서의 한 장관 모습은 미운 7살의 투정같이 보이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물으면 국민에 대한 대답을 저렇게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장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는 매사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약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결코 좋지 않다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데 김건희, 한동훈 이 두 분이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청래는 또 국민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심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 장관은 국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잇는 건 사실인 것 같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치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아마 시민사회나 국민적 운동이 저항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1980년도입니까? 저항운동을 하게. 누가 386 세대 아니랄까봐 운동 거리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님. 국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잃는 건 없는 이모를 만들어내고 한국3M을 한동훈 장관 딸 이름으로 생각해버리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사한 민주당 니네들이에요. 정청래가 최고위원 되려고 전당대회 준비하느라 여론 파악을 잘 못하셨나 본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장관 앞에만 서면 왜 유독 띨띨함이 더 돋보이는 거냐는 국민적 운동이 2022년 현재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청래 최고위원님께서는 한 장관이 국민들에게 점수를 많이 잃은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추측성 가짜뉴스를 라디오 방송에 나가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못돼 먹은 짓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